자, 회계의 기본 가정인데요. 회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정, 어떠한 가정을 하고 공통된 약속을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 가정 또는 기본 공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의 기본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회계에 작성되는 기준은 거래가 발생하면 작성한다는 겁니다. 이 발생주의는 뭐하고 반대되는 거냐면 현금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현금주의는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에 거래를 했는데 현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외상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회계상 처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현금주의라면 처리를 안 하겠죠. 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래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장부에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생주의예요. 이 발생주의는 항상 회계하는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계기간 말에 어떤 결산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그 결산을 하게 되는 기준이 발생주의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기업 실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어떤 개체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기업에 분류를 할때 개인이 하는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투자 자금의 출처에 따라서. 그래서 법인 기업에서는 그 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죠. 기업의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됩니다. 그게 무슨 카드냐면 법인 카드예요. 근데 법인 카드는 최고 경영자 이름으로 발급되는 카드가 아니라 그 기업을 하나의 실체라고 인정하고 기업의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 실체의 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올해 생겨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본 가정은 올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기업이 아니면 작년에도 거래를 했고 내년에도 거래를 어떻게 할 거다?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이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기간별 보고의 가정인데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하나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처음 시작되는 것을 앞에도 나왔던 기초라고 하고요. 마지막 이 부분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기간별로 한 번씩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상법에서는 회계 기간이 최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회계의 기본 과정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 과정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실체는 기업을 그만두거나 크게 축소할 의도가 없고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이 이어질 거라고 가정을 한다. 무슨 가정입니까? 기업, 아니죠? 계속 기업의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작년에도 계속 일을 해왔고 내년에도 경영활동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자,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서 기말에 한 번씩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무슨 과정인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에 결산을 하는 이유는 회계는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되겠죠. 결산이라고 하면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 기록 계산하는 방법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장부 기입 또는 장부 기록이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부기라고 합니다. 이 장부를 기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식 부기가 있고, 다른 말로는 단식 회계라고 하고, 복식 부기 또는 복식 회계라고 하는데요. 자, 탁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식으로 탁구를 한다면 우리 편에 몇 명이죠? 한 명이죠. 그래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다가 한 번 기입하는 방법을 단식 부기라고 합니다. 단식 회계.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계부나 용돈기입장 같은 경우가 단식 부기의 예죠. 용돈기입장 어떻게 씁니까? 날짜 쓰고, 수입 내역 쓰고, 지출 내역 쓰고, 잔액을 쓰게 되죠. 내가 용돈을 10만 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용돈, 그럼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 이 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겠죠? 뭡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번만 기입을 하는 방법. 이게 단식부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용돈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잘못 썼다면 이거는 나중에 오류가 발생해도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한 가지 거래에 대해서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예전에 회계를 처음 했을 때 돈을 빌려주면 빌릴 차자를 왼쪽에 써서 돈을 빌리면 왼쪽에 쓰고 빌릴 차자를 써서 빌려주면 대여할 때 대자를 써서 오른쪽에 썼다고 해서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번 기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원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다. 회계에서는 그걸 급여라고 하는데요.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면 회계에서는 왼쪽에 씁니다. 급여를 100만 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급여를 무언가를 주었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하면 현금이 나가면 회계에서는 대변에다가 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몇 번 기입을 하게 돼요?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양쪽에 복식 두 번 기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식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급여는 200만 원 주었는데 현금을 100만 원을 나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맞췄을 때 100만 원의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는 자기 검증이 나중에 검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단식부기를 쓸까요? 복식부기를 쓸까요? 당연히 안정성 있는 복식부기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의 종류는 단식부기와 단식회계와 복식회계로 나눠지는데 장부비 방법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복식회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단식회계와 복식회계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복식회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기 검증이 아까 어떻게 하다고 했었죠? 두 번 기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답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